웨이크업! 자, 열심히 공부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연력학 파트의 또 다른 문제 유형인 연력학 변화과정 4가지에 대한 문제 자체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수능의 단골손님이죠. 자, 갑자기 화질이 많이 좋아졌죠? 자, 선생님 반의 정모 학생이 저의 갤모 핸드폰으로 찍은 동영상을 보고 화질이 약간 안 좋은 관계로 눈물이 난다고 자신의 캠코더를 선생님에게 대여해줬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의 물리교육 발전을 위해 이 캠코더를 대여해준 정모 학생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나중에 보면은 아는 학생 맛있는 거 사주세요. 자, 지금 칠판을 보시면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리고 문제를 최대한 빨리 풀기 위해서 선생님이 미리 적어놨습니다. 자, 간단하게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 있죠? 맨 위에 적혀 있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어떠한 델타 Q라는 연력 변화가 생기면 얘는 내부 에너지 변화와 한 일에 또는 일을 받은 일의 합과 같다. 에너지 보존이죠? 그래서 델타 U는 2분의 3 NR 델타 T 온도만의 함수였고 그 다음에 델타 W는 P 델타 V였죠? 1 이상기체가 한 1이죠? 자, 여기 있는 요 식을 가지고 4가지 과정으로 우리가 쪼개서 배웠는데 정확 과정은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이 식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압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그 어떤 것도 0이 되는 게 없었죠. 자, 그래서 2분의 3 NRT에서 더해주기를 PV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대입시키면 NRT죠. PV는 NRT니까는 P 델타 V는 NR 델타 T겠죠. 그래서 2분의 3 NR 델타 T 그 다음에 NR 델타 T 더하면 2분의 5 NR 델타 T가 되겠죠.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동원 과정입니다. 온도가 일정한 과정이니까 온도가 일정하면은 델타 T, 온도 변화량이 0이죠. 델타 T가 0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델타 T가 0이니까 델타 Q는 막바로 델타 W가 되고 델타 W는 P 델타 V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간결하게 정리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정적 과정입니다. 최적이 일정,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니까 델타 V가 0이 되는 거죠. 그죠? 부피 변화량이 0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부피 변화가 0이면 한 일이 0이죠. 그렇죠? 한 일이 0이니까는 델타 Q는 막바로 델타 U와 같고 델타 U는 2분의 3 NR 델타 T가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단열 과정입니다. 열 출입이 차단되어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요번에는 연력학 제1법칙에서 델타 Q가 0이라는 소리죠. 그러면은 0 이퀄 델타 U 플러스 델타 W니까 델타 W를 이쪽으로 넘기면 델타 U는 마이너스 델타 W고 2분의 3 NR 델타 T는 마이너스 P 델타 V가 되겠죠. 됐죠? 자, 요 칠판의 왼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최대한 빠르고 그 다음에 틀린 건 왜 틀렸는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목이 조금 아픈 관계로 목소리가 조금 작게 들리면 볼륨을 높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줄다리기 예선전을 해서 열심히 우리 반 응원을 하느라 목이 약간 맛이 갔어요. 물론 졌지만 어쩔 수 없죠. 아무리 물리학 법칙을 많이 적용시켜도 힘에는 장사가 없죠. 그냥 딸려가 버렸어요. 아쉽게도.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그 기출문제 첫 번째 장에 2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08년 수능 기출이라고 되어 있는 2번을 보시면 자, 그림은 1몰 동그라미 해주세요. n값이 1이라고 나왔습니다. 여기 들어갈 이 n값들이 다 1이라고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1몰의 이상기체의 상태가 A, B, C, A를 따라 변화할 때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압력 부피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등운 곡선이 그려지고 단열 과정도 나올 수 있겠죠. 자,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정적 과정, 최적이 일정한 과정이고 정적 과정. 자, 그 다음에 B에서 C는 단열 과정. 자, 그 다음에 C에서 A는 등온 과정이다. 자, 요거 3개가 나왔죠. 그죠? 요거 3개가 나왔습니다. 자, A와 B의 온도는 각각 T, ET다. 옳은 걸 모두 골라라. 배점이 3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로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굉장히 빨리 풀게 될 텐데 3점짜리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막바로 그냥 한번 풀어봅시다. 거기에 기억을 보시면 A에서 B로 갈 때 기체가 받은 열량 델타 Q는 RT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A에서 B를 보면은 정적 과정이죠. 칠판을 보시면 정적 과정. 정적 과정이면은 델타 V가 0이기 때문에 얘가 몽땅 날아가고 델타 Q는 델타 U고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같고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2분의 3 NR 델타 T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억이 틀렸다는 게 금방 나왔죠? 뭐가 빠졌습니까? n값 대신에 1을 대입하면 되죠. 문제에서 1몰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2분의 3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기 기억이 없죠. 그래서 기억이 틀린 질문이 되는 겁니다.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D를 보시면 B에서 C로 갈 때 기체가 외부의 한 일
델타 W를 찾아보랍니다. B에서 C를 보시면 단열 과정입니다. 그죠? 단열 과정은 단열 팽창과 단열 압축이 있지만 뭐 그냥 기본식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변형해서 쓰면 되겠죠. 자, 지금 B에서 C로 가는 과정을 보세요. 부피가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는 단열 팽창 과정이죠. 자, 요때 한 2를 찾아야 되는데, 자, 문제는 지금 얘를 찾으랍니다. 얘를 찾으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얘를 찾으려면 얘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죠? 델타 U를 찾으면 됩니다. 델타 U는 이 좌항입니다. 자, 2분의 3, N값은 1몰이라고 나와있고 R은 기체상수고 델타 T, 온도의 변화량. 문제 그래프를 보시면 B에서 C로 갈 때 B점은 온도가 2T인 등원곡선상에 있고 그 다음에 C는 T인 등원곡선상에 있죠. 델타 T는 바로 2T-T 해서 그냥 T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분의 3, 1, R, T가 되겠죠. 그러면 니은은 맞죠. 그죠? 니은은 맞는 말이 됩니다. 자, 디귿을 보시면 C에서 A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로 열을 방출한다. 카르노 사이클 기간 기억나시죠? 기억이 안 나면 당연히 전강의 보면 되죠. 자, 그래서 C에서 A로 가는 과정을 보세요. 온도가 일정합니다. 온도가 일정한데 부피가 쫙 줄어들고 있죠. 그 말은 뭡니까? 피스톤이 이렇게 있는데 피스톤 안에 들어있는 이상기체 온도는 일정한데 부피가 쭉 줄어듭니다. 그 말은 내가 이상기체면 내가 갖고 있던 열을 외부로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나의 부피가 줄어드는 거죠. 너무 쉽죠? 그러면 디귿은 맞죠. 열을 방출한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0점 3점짜리 안 어렵죠? 자,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가 나오니까 확실하게 더 단단히 한번 실력을 쌓아봅시다. 자, 오른쪽에 있는 중간에 있죠? 2007년 수능기출 4번을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M몰 동그라미에 두시고 이상기체 상태가 ABCA를 따라 변화할 때 압력과 부피의 관계 PV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AB는 정압 그 다음에 BC는 단열 그 다음에 CA는 등원 과정이다. AB의 온도는 각각 아까처럼 T로 준 게 아니고 T1, T2이다 라고 제시해놨습니다. 자, 얘도 100점이 3점짜리네. 옳은 걸 모두 골라라. 자, 보기의 기억입니다. AB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증가량, 내부 에너지 증가량만 물어봤는데 AB 과정을 보니까 정압 과정이네. 그죠? 압력이 일정하면서 부피만 늘어나고 있죠. 그래프를 보면. 즉 정압 과정이니까 얘를 쓰면 될 건데 내부 에너지 증가량만 뭐랍니다. 즉, 자, 얘로만 푸는 게 아닌 것 같죠? 그죠? 델타 Q를 찾으라는 게 아니고 정압 과정인 AB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만 뭐랍니다. 그러니까는 요식이 나오기 전 단계인 요식을 봐야 되죠. 우리가 요식으로 넘어갈 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대입해서 PV는 nRT, P 델타 V니까는 nR 델타 T로 넣어서 합치니까 이렇게 나온 거였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 기억에서는 얘만 보라 그랬는데 2분의 3에 M몰이라 그랬고 기체상수 R이고 델타 T만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죠. 델타 T는 T2-T1. 그러면 보기의 기억이 틀렸죠. 얘도 아까 좀 전 문제처럼 앞에 상수 2분의 3이 빠졌습니다. 출제 의도가 보이십니까? 상수만 넣고 빼서 정답 오답을 만들어 버리죠.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자, 기억은 어쨌든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기체가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흡수한 열량은 C에서 A로 가는 과정에서 외부로 방출한 열량보다 크다. 자, 기체가 A에서 B 과정으로 가는 때 흡수한 열량. 요거 바로 얘죠? 아까는 기억에서는 얘만 갖고 풀었죠. 내부 에너지만 물어봤으니까, 변화량만. 근데 지금은 델타 Q를 물어봤습니다. A에서 B로 갈 때는 정압 과정이고 델타 Q만 물어봤는데 2분의 5 nR 델타 T죠. 됐죠? 자, 그럼 요번에는 C에서 A로 가는 외부로 방출한 열량을 구해보면은, 자, 그래프를 보면 C에서 A로 올라갈 때는 등원 과정입니다. 자, 등원 과정 어디 있습니까? 등원 과정은 얘인데 델타 Q를 구해서 얘랑 비교해보면 되는데 비교할 수가 없죠. 왜냐면 등원 과정에서는 델타 W, P 델타 V인데 이 그래프의 RM 면적을 적분을 해서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렇게 찾으라고 두 개를 정확한 수치적으로 찾으라고 비교하진 않았겠죠. 그건 뭡니까? 결국에는 개념으로만 그냥 풀어내라는 소리인데 그래서 카르노 사이클 기간을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한 겁니다. 지금 이 문제 그래프를 보시면 요거 다 보고 있죠?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금 이 마법사 모자 같이 생긴 내가 디아블로를 하다 이거 게임 이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 내가 게임을 하다 보니까 요 그림을 이렇게 거꾸로 보면은 그 꽃갈콘 모자 이렇게 옆으로 세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지금 여기 요 그래프의 면적을 여러분이 B급을 한번 쳐보세요. B급을 쳐보면은 생각을 잘 해보세요. A에서 B로 갑니다. 이만큼을 열을 흡수를 합니다. 2분의 5 NR 델타 T만큼. 그리고 B에서 C로 내려갈 때는 무슨 과정입니까? 단열 과정이죠. 단열 과정은 외부로부터 열 출입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서 C에서 A로 올라오는 과정을 보시면 이렇게 맞나? C에서 A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을 보시면 온도는 변화가 없죠. 등원 곡선을 따라 올라가니까. 그런데 부피가 줄어드니까는 열을 방출하고 있다는 소리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다시 A로 오죠. 최종점이 초기점 A로 다시 돌아옵니다. 한 사이클이 돌아갔죠. 즉 A에서 A로 돌아오면, 그죠? A에서 A로 돌아오면 내부 에너지는 그대로죠. A점의 온도가 지금 T1이니까 한 바퀴 한 사이클을 이렇게 다 돌아서 원래 위치로 돌아오면 내부 에너지는 그대로라는 소리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내가 자꾸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설명이 길어지긴 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그 카르노 사이클 기간의 핵심, 즉 한 폐 곡선의 사이클을 돌았을 때 순수하게 얘가 한 일은 그 폐 면적과도 같았죠. 전 강의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중요한 게 뭐냐면 A에서 B로 갈 때는 열을 흡수했는데 B에서 C로 갈 때는 아무런 열 흡수와 방출이 없었고 C에서 A로 돌아올 때는 열을 방출했습니다. 그러면은 A에서 B로 갈 때 흡수, B에서 C로 갈 때 아무것도 없고 C에서 A로 갈 때 방출. 근데 이 두 개가 흡수와 방출이 같냐, 흡수가 더 많냐, 아니면은 방출이 더 많냐를 이제 따져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꽃갈콘 같은 요 면적이 한 사이클을 돌면 생겨납니다. 그 말은 뭐냐면 A에서 A로 돌아왔을 때 이 면적만큼의 일이 생겨나죠. 순수하게 기체가 한 일이 지금 이 꽃갈콘의 면적이 나옵니다. 그 말은 A에서 A로 돌아왔을 때 꽃갈콘의 면적이 남았다는 소리는 흡수한 양이 많은 겁니까? 방출한 양이 많은 겁니까? 그쵸? 흡수한 양이 많아야만 이런 곡선이 생겨나는 거죠. 100을 먹고 그 다음에 다시 내 원상복귀 상태로 돌아왔는데 100을 먹습니다. 다시 A에서 B로 갈 때 100을 먹습니다. B에서 C로 갈 때는 아무것도 먹지를 않았고 C에서 A로 올라올 때는 80을 내뱉은 거죠. 그럼 나머지 20이 뭐냐면 바로 이 그래프의 꽃갈콘의 면적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조금 길게 설명했는데 복잡할 것처럼 설명을 했지만 굉장히 단순한 거죠. 면적량이 조금이라도 생겨났다는 소리는 흡수한 열량이 무조건 방출한 열량보다 많다라는 소리죠. 이해갑니까? 뭐 어쩌다 갑자기 게임 얘기까지 나왔는데 잊어버리세요? 그냥 뭐 그런 게임이 있어요. 자,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 됐습니다. 기억은 틀렸고. 자, 그 다음 디귿입니다.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A에서 B로 가는 과정의 2배. 얘는 정확히 수치화시켜서 비교해보라는 소리겠죠. 자, 따져봅시다. B에서 C로 가는 과정입니다. 단열 과정이죠. B에서 C로 가는 과정은 단열 과정이고, 자, 단열 과정에서의 일은 2분의 3 NR 델타 T로 표현할 수 있는데, 델타 T는 B가 T2, 그 다음에 C가 T1이니까는 끝났죠. B에서 C로 갈 때 한 일은 단열 과정이니까 요거로부터 정답이 2분의 3 NR T2-T1이 됩니다. 맞죠? 자, 끝내면 요번에는 A에서 B로 갈 때의 한 일. A에서 B로 갈 때는 요 과정을 다시 분해한 전 단계로 넘어가면 되죠? 요겁니다, 요거. 자, 그럼 요게 일이죠. 정확 과정은 이 식이 여기서부터 두 개가 더해져서 얘가 나왔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러면은 1만 비교하라 그랬으니까 얘하고 얘만 비교하면 되는데 얘는 정확, PV는 nRT, P 델타 V니까는 nR 델타 T. 자, 얘는 nR 델타 T, 델타 T는 당연히 T2-T1이고 nR 델타 T, 얘는 2분의 3 nR 델타 T. 몇 배 차이입니까? 2배 차이가 아니고 2분의 3배 차이죠. 그래서 디귿이 틀린 거죠. 이해갑니까? 자, 그래서 맞는 말은 니은만 맞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좀 설명이 장황했지만 괜찮죠?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충분히 스스로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시면 6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006년 수능 기출입니다. 자, 다음 그림은 6번입니다. 왼쪽 맨 위에 있는 거. 일정량의 이상기체의 상태가 A, B, C, D, A를 따라 변화할 때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나타낸 그래프이다. A와 B, C와 D는 등온 과정이고 그 다음에 B와
B에서 C, D에서 A로 가는 과정은 정적 과정이다. 이런 문제들은 지금 이렇게 과정명을 제시해줬죠. 그럼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그냥 칠판 왼쪽에 있는 이식만으로 굉장히 빠르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배점은 또 3점이죠. 이런 공 반드시 맞추셔야 됩니다. 자, 보기의 기억을 보시면 A에서 B로 갈 때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하지 않는다. 기체가 외부에 일을 안 하려면 딱 한 가지 과정밖에 없습니다. 델타 V가 0인 그렇죠. 정적 과정이죠. 정적 변화. 자, 그럼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딱 봐도 등온 과정이죠. 그죠? PV 그래프에서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이렇게 휘어진 거는 등온 과정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도 등온이라고 나와 있죠. 등온 과정은 분명히 A에서 B로 가는 이 등온 과정은 부피가 쭉 밀려 나가고 있죠. 부피 변화가 생기면 무조건 일을 하는 거니까 기억은 틀렸죠. 너무 쉽죠? 1초 만에 답을 찾아냅니다. 자, 그 다음에 니네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의 감소량은 D에서 A로 가는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자, 내부 에너지의 감소량과 증가량이 같은지만 비교해봐라. B에서 C를 먼저 봅니다. 자, B에서 C로 갈 때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을 보려면, 자, 얘죠?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을 보려면 델타 T만 여러분이 따져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B에서 C. 자, 지금 B에서 C로 가는데 B의 온도와 C의 온도를 알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그래서 이 문제가 배점이 3점인 것 같습니다. A와 B는 등온 곡선이고 C와 D는 등온 곡선이라고 소리입니다. 즉, 자, 지금 들리는 소리는 선생님이 키우고 있는 우리 집 강아지 소리였습니다. 이름하여 개소리죠, 개소리. 이 새끼가 잠도 안 자고, 욕하면 안 되는데, 새벽 지금 1시 43분입니다. 새벽에 떠도.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감소량과 D에서 A로 가는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증가량을 비교해보자. 이런 소리인데, 자, B하고 C. 자, 그러니까 A, B는 등온, 그 다음에 C, D는 등온이니까 A, B의 온도와 C, D의 온도를 찾아내면 되겠죠. A 온도를 찾으면 B 온도와 같고, C 온도를 찾으면 D 온도와 같은 거죠. 자,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그래프에 Y축과 X축이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는 연력학 과정 문제 플러스 알파로 PV는 nRT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같이 결부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배점이 높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 보세요. 암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생각하고 보시면 D점을 보세요. D점은 압력이 P, 부피가 V입니다. 자, 그래서 요 D점에서의 살짝 쓰자면 문제 번호가 6번인데, 자, 지금 내가 그냥 여기다가만 대충 그리겠습니다. 나도 프로젝션으로 위에서 누가 쏴줬으면 참 좋을 텐데. 자, 그래프가 약간 삐딱하더라도 좀 이해하시고, 편의상 X, Y축은 그냥 제외하고, 자, A, B, C, D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D를 먼저 보겠습니다. D는 압력이 P, 부피가 V니까 우리가 설정을 합시다. 이 D점에서의 온도를 T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등온 곡선이니까는 C점에서의 온도도 당연히 T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점을 보시면 부피는 V가 그대로인데 정적 과정이니까 압력이 4P로 4배나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RT. 자, V 값은 똑같은데 P 값이 4배가 높아졌으니까는 T 값도 4배가 높아져야 되죠? 이해가죠? 자,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PV는 nRT. P 델타 V면 nR 델타 T. 변화량이면 변화량. 그때 상태 자체만의 식은 델타를 뺀 이 식이죠. 자, 근데 지금 부피가 그대로인데 P 값이 4배가 됐으니까 T 값도 4배가 될 수밖에 없죠. 얘는 어차피 상수니까. 즉 A에서의 온도는 바로 4T가 되는 거고, 그럼 같은 등온 곡선상에 있는 B의 온도도 4T가 되는 거죠. 자, 문제 D를 풀었죠. B에서 C로 갈 때의 내부 에너지의 감소량 델타 T만 따져보면 된다고 아까 얘기했죠. 3T 차이입니다. 3T 차이. 그리고 D에서 A로 올라갈 때 흡수한 양은 또 3T 차이죠. 그러니까 니은 맞죠.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기억 틀렸고 니은이 맞고, 그 다음에 디귿의 C에서 D로 가는 과정에서 열출입은 없다. 열출입이 없으려면 단열 과정이어야 되는데 C에서 D로 갈 때는 등온 과정입니다. 등온 과정 분명히 열량 Q가 존재하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니은만 맞는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쉽죠? 3점짜리인데 2개의 개념이 들어와서 3점인 것 뿐이죠.
요거랑 요건 굉장히 단순하게 이 온도를 찾기 위해서 쓴 것 뿐입니다. 뒤이어서 또 나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05년 수능 기출문제 바로 밑에 있는 7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얘는 지금 칠판에 있는 내용과 약간 거리가 먼 문제인데, 지금 이 단연간의 기출문제 속에서 지금 풀어야 될 이 7번 문제는 딱 유형이 한 개, 요 7번밖에 없죠. 2005년에 기출이 되고 한 문제밖에 여태까지 안 나왔습니다. 그 말은 올 수능에도 안 나올 확률이 좀 크다라는 소리인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자, 풀어보겠습니다. 7번에 다음 여인가 수행한 탐구 활동이다. 그림을 보세요. 가그림하고 나그림을 보시면, 자, 대충 봐도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가그림을 보면은 A 비커에 있는 물과, 뭐 물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B 비커 안에 들어있는 액체를 달굽니다. 그 다음에 A, B를 지금 나그림에서 섞고 있죠. 즉 하나가 더 고온으로 올라가고 하나는 약간 저온이고 두 개를 섞으면 열평형 상태에 이르는 그런 문제 유형이겠죠. 자, 활동 1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림 가에서 밑줄을 잘 긋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질량과 처음 온도가 같은 액체 A, B에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열량을 주었더니 나중 온도는 A가 B보다 높아졌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옆에다가 요 식을 하나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요 7번 문제는 예로만 푸는 것 같죠? 시멘트 기억납니까? Q는 MC, T. 열량 Q는 시멘트. 이거였죠? 그래서 델타 Q는 델타 T만 집어넣었었죠. 특히 여기에서 질량과 이 비열, M은 매스 약자 질량이고 C는 비열이었죠. 그죠? 그 다음 T는 온도였고, 이 질량과 비열을 곱한 이 값을 라지 C로 쓴 다음에 열 용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근데 지금 활동 1을 읽어보니까 분명히 문제에서 질량도 같고, 그 다음에 처음 온도도 같고, 그죠? T0 값도 같고, 그 다음에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열량 Q를 줬는데, 그죠? 여기 지금 이 문제는 델타로 풀어야 되겠죠? 델타 Q, 델타 T, 이렇게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지금 델타 T를 똑같이 줬는데, 질량도 같답니다. 그런데, 나중 온도가, 즉, 델타 T를 지금 비교를 하는데, 나중 온도가 A보다 더 높아졌다. 나중 온도가 A가 B보다 더 높아졌다는 소리는, 그렇죠. A가 B보다 비열이 작았기 때문이죠. 얘가 일정하고 M도 일정한데, 그러면 C하고 델타 T는 반비례해야 되죠. C가 커지면 델타 T가 작아져야 되고, C가 작아지면 델타 T가 커져야 됩니다. 근데 A가 B보다 온도가 높아졌다는 소리는 A가 B보다 비열이 작다는 소리죠. 즉, 이런 결론, 활동일에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은 A의 비열을 CA라고 하고, 이 C하고 이 C하고 다른 거죠. 얘는 열용량이고 지금 쓰는 건 비열입니다. A의 비열이 B의 비열보다 작았기 때문에 더 빨리 온도가 올라간 거겠죠. 그래서 B의 비열이 C의 비열보다 크다. 그러면 여기서 막바로 이런 결론까지 나올 수 있죠. 이 양변의 질량 M을 곱하면, 문제에서는 질량값이 같다고 나와 있으니까는 양변의 질량 M을 곱하면 막바로 뭐가 비교가 됩니까? 그렇죠. 열용량이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라지 C로 쓰고 A의 열용량과 B의 열용량을 비교하면은 요번에도 B의 열용량이 크다는 소리죠. 질량이 같기 때문에 비열이 B가 크면은 열용량도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죠? 자, 활동 2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림 나와 같이 고온 액체 A가 든 비커를 저온 액체 B가 든 비커 속에 담갔더니 얼마 후에 온도가 같았다.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죠. 자, 이제 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활동 1에서 A, B로부터 외부로 나간 열은 없고, 활동 2에서 A와 B 사이에만 열이 이동한다고 가정할 때 위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다 골라봐라. 보기 기억입니다. 활동 1에서 A의 비열은 B의 비열보다 작다. 기억이 맞았죠. 그 다음에 니은 활동 1에서 A의 열용량은 B의 열용량과 같은 게 아니고 무조건 이 부등호 방향을 따라가야 되죠.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디귿에 활동 2에서 A와 B의 온도가 같아지는 현상은 밑줄 보세요. 비가역 과정이다. 비가역. 안일 B자에 가할 가자에 거꾸로 역. 거꾸로는 가능하지 않은 반응이다. 뭐 할 때? 그냥 냅둔 자연 상태에서. 정강이를 보시면 열역학체 이 법칙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이 정답이죠. 그렇죠. 왜? 가만히 냅두면 뜨겁고 차가운 게 섞여갖고 중간 온도가 평형 온도가 되는데, 가만히 냅두면 평형을 이루는 게 정반응이라면 다시 역반응, 다시 뜨겁고 차가운 걸로 자연은 절대 자기 스스로 다시 분리가 될 수가 없죠.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 이상 외부로부터 어떤 일을 해주기 전까지는 거꾸로 절대 갈 수 없는 반응, 비가역 반응이죠. 비가역 변화.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자연은 한 방향성, 비과역으로 가는 방향으로만 변화한다. 이게 열역학체 이 법칙이었죠. 그럼 디귿은
맞는 말이죠. 거꾸로 혼자 절대 원래 상태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억과 디귿이 맞는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쉽죠? 나올 확률은 별로 없지만. 자, 이번에는 밑에 있는 2005년 수능기출 4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얘도 저번 시간에 풀어도 괜찮을 뻔했는데, 자, 얘는 지금 요 노란색 PV는 NRT라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만 풀어내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2005년 수능기출 8번. 그래프는 일정량의 이상기체 상태가 A, B, C, D, A를 따라 변할 때 압력과 부피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A와 B, C와 D는 등온 과정이라고 또 친절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B에서 C와 D에서 A로 가는 과정은 정적 과정이다. 최적이 변하지 않는. 친절하게 또 그래프에도 다 글자가 써 있습니다. 자, 뒤에, 이게 핵심이죠. D에서의 절대 온도가 T일 때, D에다가 여러분이 또, 이 문제하고 똑같죠. D에다가 이렇게 T를 또 쓰셔야 됩니다. 절대 온도, A에서의 절대 온도와 그 다음에 C에서의 압력을 구해봐라. 완벽히 이 6번 문제하고 싱크로율이 거의 100에 가까운 문제죠. 자, 요번에도 또 대충 그려놓고 PV는 NRT를 써가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요번에는 여기가 A네. 여기가 A고, 그 다음에 여기가 B고, 그 다음에 여기가 C, 여기가 D입니다. 자, 여기 위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등온 과정이고, 좌우에 있는 요 그래프는 정적 과정이 갑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제시한 게, 지금 D점은 압력이 P고, 그죠? 그 다음에 부피가 V인데, 여기서의 온도가 T랍니다, T. 자, 그러면은, 똑같은 방법대로 합시다. A를 보시면은, 부피는 그대로인데, 압력이 4배 올라갔죠? 그러면 A에서 온도는, 와, 문제가 거의, 문제가 이렇게 싱크로율이 같나? 자, 잠깐, 아까 그 문제를 보면, 어디 갔냐? 바로 위에 있는 문제죠? 내정신 좀 봐. 야, 어떻게 문제가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싶어요. 자, 그러면은, 뭐, 어찌됐든 간에, 자, 얘는 4t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등온 곡선이니까는 B도 4t가 되고, 와, 완벽하게 똑같죠? 자, 그 다음에 C입니다. C를 보셔야 되는데, 자, C는 지금 D점하고 C점을 비교해 보시면 또 등온 과정이니까는 D가 T면은 C도 T가 되겠죠? 자, 지금 문제를 하나를 찾아버렸습니다. 문제에서는 A에서의 절대 온도를 찾아내는데 4t죠. 그러니까 정답이 일단 4번 아니면 5번이 되겠네요. 1, 2, 3번은 답이 될 수가 없죠. 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 C점에서의 압력 P를 찾아라. 자, 여기 C점에서의 압력을 찾아라고 했는데 굉장히 쉬워졌죠. PV는 NRT,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C점하고 D점은 온도가 같습니다. 온도가 같습니다. 몰수 같을 거고 기체 상수고. 즉 우항이 통째로 같습니다. 그 말은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온도가 일정할 때. 보일러 법칙이죠. 그래서 지금 D점에서의 압력은 그래프를 보시면 P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피는 V인데 C점에서의 부피는 2V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C점에서의 압력이 당연히 절반 떨어진 2분의 P, 0.5P가 정답이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굉장히 쉬운 문제죠.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2009년 수능 기출인 6번을 보시면, 자, 그림은 일정량의 이상기체의 상태가 A, B, C, A를 따라 변할 때 압력과 부피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자, AB 과정에서 이상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열량을 Q0라고 할 때, 요게 핵심이죠. 밑줄 쫙 그어놓으시고 이따가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자, 이 이상기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싹 다 골라봐라. 자,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A에서 B로 올라가는 건 부피가 V0로 일정한 정적 과정인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친절하지가 않죠. 제시가 안 해줬으니까 우리가 찾아봐야죠. B에서 C로 가는 과정은 압력이 EP0로 일정한 정압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C에서 A로 오는 과정은 뭔 과정인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이건 정적도 아니고 정압도 아니고 등온도 아니고 탄열도 아니고 아닌 건 아닌데 잘 모르겠는 거지 아직. 자, 옳은 걸 모두 골라봐라. 보기의 기억입니다.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외부의 한 일이 0이다. 외부의 한 일인 0인 과정은 정적 과정밖에 없고 A, B 과정이 정적인지만 따져보면 되는 거죠. 근데 A에서 B로 올라가는 건 부피가 V0로 일정한 정적 과정이 맞네? 그럼 기억은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의 증가량을 찾아봐라. 자, B에서 C로 가는 과정입니다. 정압 과정이죠. 이미 칠판에 써놨네. 얘죠? 2분의 5. 몰수는 어차피 일정할 거니까 N으로 그냥 그대로 잡고, 기체상수, 그 다음에 델타 T. 자, 지금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3Q0이다. 이걸 물어보고 있는데,
델타 t를 정의를 내려줘야 될 것 같죠? 자, 6번입니다. 지금 x축의 p 다시 x축의 v0, y축의 p0, 2p0 이걸 제시해준 이유는 써먹으란 소리죠. 자, 얘도 일단은 지금 푸는 문제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살짝 그냥 이렇게 그려만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그 다음에 여기가 C입니다. 자, 그러면은 A는 지금 압력이 P0, V0죠? 우리가 인위적으로 또 잡읍시다. A점에서의 온도를 T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B점을 보시면은 부피는 V0로 똑같은데 압력이 2P0로 올라가죠. 그 말은 B점에서의 온도는 그렇죠. 2T가 된다는 소리죠. 학교에서 이제 백목을 훔쳐올 때가 된 것 같아요. 말 먹거리는 거 보이죠? 나는 이렇게 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훔친다는 그 말만 해도 버벅이기 시작. 훔친다는 말만 해도 버벅이기 시작. 훔친다는 말만 해도 버벅이기 시작인데 이미 훔쳤어요. 한 통.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재밌으라고 하는 소리니까. 저번 시간에 없었던 얘도 하나 또 갖고 왔고. 두 개. 자, 그럼 보시면은 자, 여기 이티고 C점을 보겠습니다. C점은 5이고 부피도 V0에서 3V0로 부피가 3배가 늘어났고 압력은 A점을 다시 지금 B점에서는 B점과 C점은 정확과정이죠. 정확과정. 압력이 일정한데 부피가 3배로 늘었으니까 요 식에 의거한다면 P가 일정한데 T가 지금 다시 P가 일정한데 V가 V0에서 3V0로 3배가 늘었으니까 T도 3배가 늘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C점에서의 온도는 얼마가 됩니까? 6T가 되는 거죠. 그죠? 6T가 되는 겁니다. 자, 뭐 괜찮죠? 이렇게 해놓으면 이 문제의 반 정도는 푼 거죠. 자, 다시 보기를 보겠습니다. 보기에 니은을 보시면 자,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의 증가량. 자, 그러면은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얘만 보면 되는 거고 2분의 3을 써주고 N 써주고 R 써주고 델타 T. 델타 T를 지금 찾아놓은 거죠. 6T-2T입니다. 즉 니은을 푸는데 내부 에너지 변화량 델타 U는 2분의 3 N R에 그 다음에 6T-2T니까는 4T가 되겠죠. 얘가 몇 Q로 되느냐만 따져주면 되는데 문제 아까 밑줄 그은 대로 보시면 A, B 과정 A에서 B로 올라갈 때 이상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열량 Q는 바로 Q0랍니다. 근데 A에서 B로 올라갈 때는 정적 과정이죠. 정적 과정은 열량 델타 Q는 그냥 내부 에너지의 변화만 같습니다. 근데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온도 변화만 따져주면 되죠. 즉 문제에서 제시한 Q를 정의를 내려보면은 문제에서 제시한 Q0라는 건 바로 정적 과정의 델타 U만 보면 되고 델타 T는 A에서 B로 올라갈 때 2T-T 그냥 T죠. 즉 요거와 이 두 개 온도를 대입해서 그대로 갖다 쓰면은 델타 Q는 2분의 3 N R T 요게 델타 Q죠. 자, 이제 비교만 하면 니은이 답인지 아닌지 금방 나오는 거죠. 자, 지금 그럼 얘는 몇 Q0라고 쓸 수 있습니까? 한번 암산으로 해볼까? 해보면 그냥 4Q0죠. 여기 있는 4만 그냥 앞으로 쭉 빠져나가면은 나머지가 2분의 3 NRT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니은이 틀렸죠. 살짝 1만 감소시켜서 3으로 해놓고 오답을 만들어놨어요. 자, 기억 맞고 니은 틀리고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C에서 A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열을 받는다. 자, C에서 A로 돌아올 때 생각을 잘 해보세요. C에서 A로 돌아올 때 온도도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 부피도 줄어듭니다. 당연히 열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받는 게 아니고 갖고 있던 열을 내보내는 거죠. 피스톤이 부피도 줄어들고 온도도 낮아집니다. 갖고 있던 열을 쫙쫙 내보내는 거죠. 카르노 사이클 기간. 자, 그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니은만 맞는 2번이 정답이죠. 요런 3점짜리 문제는 1개짜리가 정답이 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내가 수업 시간에 몇 번 얘기했죠. 이 문제 1, 2, 3, 4, 5를 잘 보세요. 1번 기억, 2번 니은, 3번 디귿, 4번 기억 니은, 5번 기억 니은 디귿. 요런 문제 3점짜리는 1, 2, 3번의 정답이 있을 확률이 70% 이상이에요. 한 개만 정답이 되는 게 70% 이상인 게 요런 식으로 1, 2, 3, 4, 5가 나옵니다. 찍더라도 확률껏 찍으세요.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니은 디귿 이렇게 또는 기억 디귿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간 게 있죠. 그런 거는 그 세 개 안에서 정답이 있을 확률이 또 70% 이상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모의고사는 이 법칙을 따라가지 않는데
대수능 모의고사나 11월 둘째 주 목요일 날 보는 수능은 반드시 물리, 원, 화학, 원을 비롯해서 2과목까지 8개 과목은 탐구 과목은 20문제가 1번부터 5번까지 4, 4, 4, 4, 4 해갖고 20개가 아니고 1번부터 5번 중에 3개는 4개가 정답이고 하나는 5개, 하나는 3개가 정답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1번이 정답인 게 4개가 있으면 2번이 정답인 게 4개가 있고 3번이 정답인 게 4개가 있고 4번이 정답인 게 5개가 있고 5번이 정답인 게 3개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합니까? 물론 순서는 바뀔 수 있죠. 1번이 5개, 2번이 3개, 3번, 4번, 5번이 4개, 4개, 4개씩. 그러니까는 19개를 완벽하게 풀면 한 문제는 그냥 공짜로 먹는 거죠. 진짜예요? 믿으세요? 자, 그 다음에 맨 밑으로 쭉 내려오셔갖고 두 번째 장 맨 밑에 있는 2010년 수능기출 8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잠깐 아까 6번을 풀 때 뭐 푸는 방법은 다양하긴 한데 내가 수업 시간에 설명한 거 있죠? 등원곡선 이렇게 그리셔갖고 이렇게 등원곡선을 그리셔서 문제를 풀으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편한 대로 찾아가서 하는 거죠.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출제 의도인지 모르지만 출제 의도 같아 보이기도 하고 이 방법이 더 편하기 때문에 푼 것 뿐이죠. 자, 8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일정량의 이상기체의 상태가 A, B, C, D, A를 따라 변화할 때 압력과 온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친절한 문제죠. A와 B, C와 D로 가는 과정은 등원. 야, 그래프를 보면은 PV 그래프가 아닙니다. Y축은 P, 압력인데 X축은 온도입니다. 온도. 부피가 아니고. 그러니까는 X축이 온도이기 때문에 곧장 올라가는 건 등온 과정이라는 소리죠. 여기서는 정적 과정인 게 뭔지 지금 빨리 찾아낼 수는 없고 정압 과정과 등온 과정은 빨리 찾아낼 수 있죠. Y축이 일정하게 올라가면 등온, X축이 일정하게 가면은 정압 과정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B와 C로 가는 과정과 D에서 A로 가는 과정은 정적 과정이다. 우리가 찾아낼 수 없었는데 제시를 해줬습니다. B에서 C로 가는 과정과 D에서 A로 가는 과정은 정적 과정. 즉, 대각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거는 정적 과정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A와 B, C와 D. 제시를 안 해줘도 찾을 수 있는 등온 과정입니다. 옳은 걸 모두 골라라. 자, 풀어봅시다. 보기의 기억. 기체의 부피는 C에서가 A에서의 2배이다. 자, 이 8번 문제는 연력학체 7집 같지는 않고 얘도 거의 PV나 NRT로 푸는 것 같죠? 지금 무슨 말이냐? 저번 시간에 풀었어야 되는데 내가 풀다가 다 빼먹은 거죠. 붙여서 보세요. 자, 8번을 풀어보시면 얘도 일단 내가 그래프를 대충 그린 다음에 뭘 하나씩 막 찾아 나가면서 풀어야 될 것 같죠? 뭐, 이 정도 이렇게 돼 있고. 자, 얘가 A고, 얘가 B고, 그 다음에 얘가 C고, 얘가 D입니다. 편의상 화살표나 이런 건 싹 다 빼고. 자, 일단은 뭘 하나를 정해야 되겠죠? 뭘로 정할까? 온도를 우리가 뭐 T로 잡으면은 몇 T 몇 T 막 이렇게 늘어나는 걸 정해야 되니까 A가 기준으로 한번 볼까? A를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보통 A에서부터 이렇게 순서가 돌아가니까 A를 기준으로 하면 좋긴 하겠지만, 지금 Y축과 X축의 눈금을 보시면은, 제일 눈금이 작은 게, 일단 D로 잡는 게 좀 나을 것 같죠, D. 왜냐면, 이 D점에서의 압력과 온도가 T0, P0입니다. 자, 이 D점에서의 압력과 온도가 T0, P0. NR은 상수고, T0, P0니까는 V0로 놓으면 되겠죠. 우리가 가상으로 노는 겁니다. 얘네 같은 경우는 조금 쉬운 문제였고 얘는 비슷한 문제지만 이제 부피를 이식을 이용해서 찾아내라는 소리죠. 즉 D점에서의 부피를 V0라고 한다면 문제를 보니까 B에서 C로 가는 거하고 D에서 A로 올라가는 게 정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과정이 정적 과정이니까 최적이 똑같아야 되니까 A에서의 부피도 V0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찾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를 찾아보겠습니다. 요 B를 보시면 압력은, 아이고, 그래프를 내가 잘못 그렸네. D하고 B하고 지금 같아야 되죠? 또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는 아예 그냥 고칠 수 있을 때 고칩시다. 너무 대충 그려갖고. 자, 지금 Y축 눈금이 같아야 되니까 문제하고 나온 거하고 좀 많이 다르지만, 자, 이러니까는 지금 여기를 D라고 한다면 이제는 자, 여기가 D고 D에서의 부피는 V0라고 찾았고 정적이라서 얘도 V0. 자, 이제 D와 B의 압력이 똑같으니까 여기 있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보시면, 자, 지금 압력이 똑같습니다. P값 일정하고 N값, R값 일정합니다. 근데
t가 지금 t를 보시면 D점에서는 X축의 눈금이 T0죠. T0고 B점에서는 지금 ET0입니다. 즉 온도가 2배가 차이가 나니까 부피도 2배가 차이가 되죠. P값 같고 NR값 같은데 T가 T 대 ET니까는 V도 V 대 EV. 즉 여기가 V0니까는 B점에서의 부피는 EV0가 되어야 되고, 또 여기 과정은 정적 과정이니까 C에서의 부피도 EV0가 되어야 되는 거죠. 거의 다 문제를 푼 것 같죠? 자, 풉시다. 보기의 기억입니다. 기체의 부피는 C에서가 A에서의 2배이다. C에서가 A에서의 2배이다. 맞죠? 자, 기억 맞고, 그 다음 니은에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에 일을 하지 않는다. 정적 과정인지 알아봐라. A에서 B. A에서 B는 정적 과정이 절대 아니죠. 문제에서 이미 이 두 과정이, 요 두 과정이 정적 과정이라고 해놨지, 얘네는 등호 과정이죠. 문제 읽으면서 막바로 보기 니은을 푸셨어도 되겠죠. 자,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틀렸고, 가끔가다 내가 답 틀리면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여기 하나도 쓰지도 않고, 선생님도 이거 1년에 뭐 한 번 정도? 그렇게밖에 안 풀어보기 때문에 풀다가 틀릴 수가 있어요. 자, 기억 맞고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에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D에서 A로 가는 과정에서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 같다. 문제 유형이 똑같이 써놨죠. 내부 에너지만 물어봅니다. 내부 에너지의 감소량과 증가량이 같냐? 그 말은 델타 T만 같으면 되는 거죠. 왜냐면 2분의 3 NR은 상수로 똑같을 거니까. 자, 그러면은 B에서 C의 온도 차이는 ET0 빼기 T0죠. 그냥 X축만 보고 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D하고 A의 온도 차이도 똑같죠. 여기 온도는 둘 다 ET0, 여기 온도는 둘 다 T0니까는 증가량이냐 감소량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변화량은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는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쉽죠? 자,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을 보시면 안 푼 문제가 3문제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장에 왼쪽 아래에 2011년 수능 기출 10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0번에 그림 가는, 이 문제는 이제 다시 이 과정으로 푸는 걸로 넘어온 것 같죠?